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말 하면 너무 재수없어 보일 것 같아. 토스 앱을 봤을 때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서비스들이 안에 들어있는데 만져보면 딜레이도 거의 못 느꼈었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사용감이 좋은 거죠, 한마디로. 저는 아직 제가 주니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일한 지 6년 차가 된 조금 중니어? 저는 그래서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항상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그라운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토스가 그 원오브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토스 오피스에 한번 놀러 갔었어요. 일하는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약간 활기차고, 그리고 본인의 제품에 프라이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또 다시 한번 용의 꼬리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뱁새 가랑이를 한 번 더 찢어볼 수 있겠구나. 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또 같이 놀아요. 네, 안녕하세요. 100개 워크스페이스 모노래프 우아하게 운영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오창영입니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고양이 2마리 집사이고요. 재택근무를 하면 저렇게 항상 책상 위에서 잠을 청해서 일을 좀 방해하고 합니다. 저는 토스에서 프론트엔드 생산성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프론트엔드 생산성 팀에서는 프론트엔드 직군의 생산성을 위한 다양한 업무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인 토스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모노래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노래퍼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제의 핵심인 토스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노래퍼란 무엇일까요? 다양한 정의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이제 NX라는 모노래퍼 툴링을 만드는 회사인 NWRL의 사이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걸 한국말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노래퍼란 잘 정의된 관계를 가진 여러 개의 독립적인 프로젝트들이 있는 하나의 레포지토리이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잘 정의된 관계라는 부분입니다. 단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하나의 레포지토리에 있기만 한다고 모노래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 프로젝트 간의 관계가 잘 정의되어 있고 또 이에 기반하여 개발자 생산성을 올려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모노래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왜 모노래퍼를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정확히는 기존 멀티래퍼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무엇이고 모노래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저희가 흔히 아는 멀티래퍼의 모습입니다. 각각의 서비스 라이브러리들이 각각의 레포지토리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프로젝트 A와 비슷한 형태의 프로젝트 B가 새로 추가돼서 새로 개발해야 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 B 레포를 추가해줘야 되고요. 해당 레포지토리에 권한 및 팀 설정 등등을 해줍니다. 또한 프로젝트 B를 위한 CI/CD, 린트, 테스트 등등의 툴링을 또 새로 추가해주고 만약에 A에서 재사용하고 싶은 코드가 있다면 이를 위한 레포를 또 만들어 1, 2, 3번과 같은 걸 반복해서 되게 다양한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새 프로젝트 생성은 새 레포지토리 생성을 의미하므로 비용이 큽니다. 그리고 레포지토리 간 코드 공유를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위한 또 하나의 레포지토리를 통해 가능해지기 때문에 레포지토리 간 코드 공유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이슈를 수정하기 위해 각각의 레포지토리에 커밋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타입스크립트 버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 타입스크립트 버전을 올리기 위해 각각의 레포에 각각의 커밋을 여러 개를 해야 됩니다. 또한 히스토리 관리의 어려움 또한 있는데요. 히스토리를 이제 여러 개의 레포에서 각각 검색해서 찾아봐야 하다 보니까 이런 히스토리 관리의 비용 또한 증가합니다.
그리고 레포지토리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제각각인 툴링으로 개발자 경험이 일관적이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위에 멀티레포의 구조에 상응하는 모노레포 구조입니다. 모노레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 비용이 작습니다. 또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잘 정의된 관계로 하나의 레포지토리에 있기 때문에 코드 공유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토믹 커밋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타입스크립트 버전을 수정해야 한다면 이를 커밋 하나로 한 번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관리 또한 하나의 레포에서만 검색하면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더 비용이 작고요. 그리고 공통된 툴링으로 일관적인 개발자 경험을 제공해 개발자 생산성을 저하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노레포가 무조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모노레포란 잘 정의된 관계를 가진 여러 프로젝트들을 담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프로젝트 간의 관계로 인하여 얻는 것이 클 때 사용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하나의 레포지토리에 모든 것을 담아버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다음은 요즘의 모노레포 툴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의 모던 모노레포의 툴링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속도 측면에서의 기능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로컬 캐싱입니다. 같은 머신에서 같은 작업을 두 번 수행하지 않도록 캐싱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로컬 태스크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이란 컴퓨터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의 자동화된 설정, 관리, 조정 등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머신에서 여러 태스크들의 순서와 병렬 처리 여부들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테스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격 캐싱입니다. 어떤 머신에서든 한번 실행된 작업은 원격 저장돼 캐싱되어 다른 머신에서도 이를 사용하여 빠른 작업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원격 머신을 항상 매번 다른 원격 머신을 사용해야 되는 CI 작업 등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경된 프로젝트 감지인데요.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가 변경되게 되면 이에 영향을 받는 프로젝트들을 다 감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전체 프로젝트를 다 빌드하지 않고 영향받는 프로젝트에만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에 영향받는 프로젝트들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관리 측면에서의 기능들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간 코드 공유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스캐폴딩 등의 코드 생성을 쉽게 할수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 간의 의존성 관계를 제한하는 규칙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프라이빗으로 설정된 프로젝트들은 다른 프로젝트들에서 참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발표의 제목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100개 워크스페이스 모노레포 우아하게 운영하기인데 우아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노레포의 특징과 각종 툴링 등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런 최신 기술 등을 적용하고 빌드가 빠르게 되면 되는 걸까요? 앞서 말했듯이 모노레포란 잘 정의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잘 정의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해당 모노레포만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해당 모노레포에서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기술이나 제도적으로 모노레포를 이용해서 잘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토스 프론트 챕터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는 토스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모노레포를 소개하면서 이 모노레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요구사항들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스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는 토스 프론트엔드 챕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내부 라이브러리 모노레포로 서비스 개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크고 작은 100개가량의 라이브러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루트에 공통된 여러 설정 파일들이 있고 라이브러리 스코프에 따라 커먼, 리액트, 토스, 데브옵스 등등 디렉토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디렉토리에는 해당 스코프에 맞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모노레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라이브러리 모노레포가 가진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토스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모노레포를 사용합니다.
라이브러리들만 존재하는 라이브러리 모노래프와 서비스 위주로 모여있는 서비스 모노래프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한 달간 각 대표 모노래프의 특징들을 비교한 표인데요.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커밋 수입니다. 보시다시피 라이브러리 모노래프의 최근 1개월 커밋 수는 80여 개, 그리고 서비스 모노래프에서는 700여 개로 과장하자면 약 10배 가량의 커밋의 개수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배포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라이브러리는 npm을 통해서 프라이빗 패키지로 배포가 되게 되지만 서비스는 내부 인프라망을 통해서 내부 웹서버에 배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커밋당 영향 범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여러 개의 서비스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 모노래프에서는 대부분 한 커밋당 하나의 서비스만 변경되기 때문에 커밋당 영향받는 서비스가 적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요구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정의한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4가지를 크게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존성 관리이고, 두 번째는 버전 관리, 세 번째는 코드 품질 관리, 네 번째는 문서화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과 같은 그림 많이 보셨죠? 그림과 같이 npm 그리고 노드 모듈스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패키지 매니저이지만 비효율적이거나 깨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 라이브러리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팬텀 디펜던시라고 불리우는 유령 의존성입니다. npm 및 얀 클래식 등 노드 모듈스를 사용하는 패키지 매니저에서는 중복해서 설치되는 모듈을 피하기 위해서 호이스팅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로 인해 디펜던시로 명시되지 않는 모듈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는 라이브러리를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의존성 관리 시스템을 매우 혼란스럽고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한 최악의 경우 런타임에서 에러가 날 수 있는 상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노드 모듈스의 의존성 관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모노래프에서는 얀 베리와 PMP 방식을 사용합니다. 의존성으로 설치된 모듈들은 더 이상 노드 모듈스에 호스팅되어 들어가지 않고 얀 캐시 폴더의 압축 파일 형태로 설치됩니다. 이러한 의존성 관계들은 pmp.cjs라는 파일에 저장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의존성은 코드에서 사용할 수 없고 팬텀 디펜던시와 등의 여러 의존성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로 인스톨과 빠른 의존성 검색 등의 장점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의존성 관리에서 두 번째로 한 꼭지 다뤄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피어 디펜던시인데요. 피어 디펜던시가 무엇일까요? 정의에 따르면 피어 디펜던시는 상속된 디펜던시로 패키지 자체가 아닌 패키지를 사용하는 곳에서 제공해야 하는 디펜던시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운데요. 이건 일반적인 디펜던시의 모습입니다. A가 디펜던시로 B를 가지고 있고 P도 디펜던시로 B를 가지고 있다면 P를 번들링 한다면 번들링 결과에서는 최종적으로 두 개의 B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일반적인 디펜던시라서 디펜던시를 제공하는 책임이 그냥 그 디펜던시를 사용하는 곳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B가 A의 피어 디펜던시로 정의되어 있다고 하면 B를 A에게 제공하는 책임은 A를 사용하는 곳인 P에 있습니다. 네, 기존 의존성에서는 B를 제공하는 책임이 A에도 있었고 여기서는 차이점이 B를 제공하는 책임인 A가 아닌 P에 있다는 게 다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를 번들링하게 되면 P의 번들에는 하나의 B만 포함되게 됩니다. 네, 그럼 뭐 좋은 거 아닌가요? 피어 디펜던시를 사용하는 게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 피어 디펜던시는 전파됩니다. A에서 P를 피어 디펜던시로 명시하고 있다면 A를 의존성으로 갖는 모든 패키지들에서
P를 코드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조차도 P를 피어 디펜던시로 추가해줘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패키지 B에서 A를 의존성으로 가지려면 P를 피어 디펜던시로 추가해줘야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전파되어 패키지 C에서 B를 의존성으로 가질 때조차도 심지어 B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P를 피어 디펜던시로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네. 이렇듯 코드에서 사용되지 않는 패키지들을 의존성의 명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의존성 관리의 복잡도를 매우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된 복잡도는 피어 디펜던시 에러의 확률을 높입니다. 이러한 에러가 컴파일 타임에서 잡힌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npm과 노드의 기본 모듈 시스템이 이러한 오류를 아주 엄밀하게 잡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단계가 아닌 런타임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용자 경험의 질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럼 피어 디펜던시는 언제 사용해야 될까요? 앞서 말했듯이 피어 디펜던시를 잘 사용하게 되면 같은 패키지가 번들에 여러 개가 아닌 하나만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바로 싱글턴으로 해당 패키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리액트나 넥스트.js 등은 한 프로젝트 내에서 꼭 하나의 싱글턴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를 바로 피어 디펜던시로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버전 관리입니다. 라이브러리는 특히 버전 관리가 중요한데요. 흔히 사용되는 버전 시스템으로는 노드 생텍에서 흔히 사용되는 버전 시스템으로는 샘버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있고 저희 또한 이를 기반으로 버전 관리를 합니다. 그럼 샘버가 무엇일까요? 샘버란 시멘틱 버저닝의 줄임말로 버전 넘버가 어떻게 할당되고 증가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명시적인 규칙과 요구사항입니다. 샘버는 세 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자리는 메이저 버전을 나타내는 숫자로 API 등이 변경되어 브레이킹 체인지가 일어날 때 증가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메이저 버전이 같다면 브레이킹 체인지가 없다는 말이고 이를 통해 저희는 메이저 버전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그 하위 버전이 달라지더라도 빌드가 깨지는 등의 브레이킹 체인지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 버전인데요. 마이너 버전은 API 인터페이스 등이 변경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기능 등이 추가될 때 변경되게 됩니다. 마지막은 패치 버전인데요. 패치는 사소한 버그, 새로운 기능 추가가 아닌 기존의 동작을 수정하는 그런 패치 형식의 변화가 있을 때 올라가게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라이브러리 코드와 변경 히스토리를 모두 알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곳에서는 오로지 샘버에만 의존하여 의존성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라이브러리와 이를 사용하는 것 간의 유일한 약속이고 이렇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모노래퍼에서는 버저닝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한 버전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러나라는 모노래퍼 툴을 사용하고 있고 러나를 이용하여 변경된 커밋에 영향을 받는 패키지들의 샘버 버전을 엄격하게 올려주고 또 배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요구사항은 코드 품질 관리입니다. 저희는 코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RFC와 P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FC는 Request for Comment의 약자입니다. PR은 실제 코드를 구현해야만 올릴 수 있는 방면에 RFC는 PR을 올리기 전 아이디어만으로 저희가 라이브러리에 추가하거나 기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아이디어만으로 RFC를 올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설계에 대한 리뷰와 피드백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라이브러리 설계가 한층 더 탄탄해지고 코드 품질 또한 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위에는 이제 제가 use promise state라는 RFC를 올리는 모습인데요. 네, 내용은 별거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현 전 단계에서 이렇게 이슈를 올려서 이런 상세한 리뷰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풀리퀘스트입니다. 다음과 같이 풀리퀘스트가 올라오면 라이브러리 코드 오너들의 리뷰를 받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CI가 동작하고 코드를 미리 검증합니다. 풀리퀘스트는 코드 오너의 승인과 CI를 통한 코드 검증이 모두 통과해야만 머지될 수 있고, 이러한 제약은 코드 품질을 한층 더 올릴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것들만 CI들을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피어 디펜던시 에러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되지 않는데 익스포트 되고 있는 그런 코드들이 있는지, 저희는 그걸 데드 코드라고 하는데 데드 코드가 있는지 CI에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프리팩이라는 이제 배포 전 빌드가 이제 잘 되는지 CI에서 체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종의 테스트 버전의 카나리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카나리 배포가 잘 되는지 CI에서 모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RFC와 풀리퀘스트 통해 코드 품질을 관리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모노레포에게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RFC와 PR이 하나의 레포지토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각각의 레포지토리에서 관리되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런 라이브러리들 코드 오너들은 프론트엔드 생산성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문서화입니다. 라이브러리인 만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서가 없다면 사용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저희는 JSDoc과 도큐사우루스를 이용하여 문서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위와 같이 코드의 주석으로 JSDoc을 달면 저희 문서 시스템의 도큐사우루스를 통해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이런 문서화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모노레포만의 장점이 있는데요. 각각의 레포마다 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연동하려면 큰 비용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모노레포이기에 하나의 문서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컨피그만으로 문서화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이 토스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모노레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요구사항들을 살펴보고 이를 모노레포를 통하여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발표 조금 일찍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할 겸 여러분 혹시 슬래시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이게 슬래시 컨퍼런스도 있기도 한데 사전적으로는 이제 획을 긋다라는 단어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오늘 발표를 맞아 처음으로 오픈소스로 공개하게 된 저희 프론트 챕터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일부 라이브러리들의 모노레포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오픈소스를 공개함으로써 관습을 깨고 기술 혁신의 한 획을 긋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